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7 시간이죠. 네,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에 대한 안티고네의 지식과 믿음. 네, 안티고네의 영혼은 오래전에 죽었고 그녀가 죽은 자에게 도움을 줄 운명이라고 라인 559, 560줄에 말합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삶은 두 죽음 사이의 삶입니다. 예. 라인 611에서 14, 620에서 25 사이에 아테라는 한계에 대한 코러스의 진술과 관련이 있고, 아테의 한계를 넘을 때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영역은 죽었다 하나 산 자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산 자의 영역. 안티고네가 원하는 거, 안티고네의 욕망, 오빠시의 장래가 재생되는 것이 바로 이 주변입니다. 이 아테의 주변이다 이거죠. 두 죽음 사이다. 나는 액토스 아타스의 중요성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액토스는 외부 또는 아테의 한계를 넘으면 발생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이 와서 크레온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마지막에 그가 액토스 엘피도스 경비원이 외부 또는 모든 희망 너머에 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비원도 지금 한계를 넘은 거죠. 크레온의 권위에 도전하기 때문에 한계를 넘은 것입니다. 액토스 아타스는 본문에서 한계를 넘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프로사탄 즉 아테를 향해 간다, 한계를 넘어서 간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합창단의 노래가 그 순간 전개되는 것은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녀가 아테를 향해 가는 것은 안티고네의 선은 다른 모든 사람의 선과 다른 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선은 뭐죠? 이거는 크레온의 선이죠. 크레온의 선이고 도시국가의 일반 선이죠. 그러나 안티고네의 선은 주관적인 선입니다. 이건 주체의 선이죠. 그래서 안티고네는 상징적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상징계의 한계를 넘을 때 그때 상징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소포크레안 영웅의 특별한 위치, 즉 고독의 위치를 말합니다. 영웅은 항상 고독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진심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의 어떤 목적도 알아주지 않고 단지 전체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전체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포리스라는 전체에서 클레온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항상 고립되어 있고 항상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며 항상 노출된 위치에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징계 안에서의 소예요. 상징계 안에서의 단독자. 이게 소의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상징계, 이게 이제 이 상징계 안에서의 소에, 이것은 이 상징계 안에서의 소의, 이것은 상징계 안에서의 단독자인데 이 상징계 안에서의 소의 이게 분리예요. 이게 분리예요. 상징계에서의 소예, 그러니까 상징계에 복속돼 들어가는 것은 소예입니다. 주체 소예요. 근데 그 상징계에서 내가 복속되고 복종하고 있는 이 상징계로부터 내가 분리될 때 이거를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와 분리. 이것이 락강 거세의 근본 개념이죠. 소외와 분리. 거세의 근본 개념은 소외와 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징계 안에 복속되는 것이 소외인데 지금 안티고네는 그 상징계에서 소외당하고 있어요. 축출당하고 있죠. 그게 분리예요.
근데 이것은 그 안티고네의 경우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축출당하는 것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이 도시국가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이걸 상징계 안에서의 단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상징계 안에 복속되어 있는 존재인 동시에 그 상징계 안에서 단독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주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고독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계, 주체의 존재적 의미의 본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고독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체의 의미가 있고 주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독자입니다. 단독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고독이 설명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상징계 안에서의 단독자입니다. 설명되면 그건 단독자가 아니죠. 공동체의 하나의 일원에 불과하죠. 공동체 안에 있지만 거기서 단독자로 분리될 때 그때는 주체의 존재적 의미의 본질의 한계에 서 있는 거예요. 한계지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캐릭터가 안티고네입니다. 아나몰포시스, 왜곡된 안티고네. 이미지가 왜곡됐어요. 이미지가 꾸겨진 것이죠. 정렬의 아름다운 이미지의 형태로 놀라운 환상이 거울 너머에 나타나고 부패하고 역겨운 것이 그 주위에 퍼집니다. 부패하고 역겨운 것이라는 것은 이니비션, 방해. 안티고네의 그 몰포시스된 이미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니비션의 세력이죠. 크레온의 세력, 도시국가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안티고네는 이 아름다운 이미지의 환상을 향해서 지금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환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 자신에게 환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환상의 이미지가 기표의 지원을 받을 때 이게 진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기표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일장춘몽이 되는 거예요. 안티고네의 이미지가 열정의 이미지로 떠오를 수 있는 표면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인류 구원이라는 존재적인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일로 매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미지죠. 안티고네의 아름다운 이미지는 상징계의 법에도 불구하고 자기 오빠를 장사 지내야 된다는 그 열정, 그 일념,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이미지가 되겠죠. 그것이 나의 환상화돼야 돼요. 환상화. 나에게 그것이 환상화돼야 돼요. 자나깨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열정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도 연민도 보이지 않는 면이 곳곳에 드러나며 이것을 한탄하기 위해 합창단은 그녀를 875행에서 아우토 그노토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 그녀에게 귀속되는 일종의 자기 지식의 의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자신에게 귀속되는 자기 지식. 아름다운 이미지의 환상에 대한 열정. 그것이 기표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확신으로 들어올 때 이것이 이제 자기 지식이 되는 것이죠.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자기 지식. 나는 그녀가 안티고네가 자신의 목적을 이스메네에게 말할 때 극도로 가혹함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크레온은 자신의 계시의 차원으로 캐리그마를 방금 공포했습니다. 계시의 차원으로 캐리그마를 공포했다는 건 뭐예요? 안티고네를 막아라 이거죠. 도시국가의 반역자를 애국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그걸 방금 공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녀는 나는 계속해서 오빠를 장내 지르겠습니다라고 확언하는 것이죠. 경비원은 와서 형제가 묻혔다고 말해요. 결국은
폴리네이케스가 묻혔어요. 진정한 휴머니즘은 기표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휴머니즘인가 하는 것은 그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겠죠. 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락강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휴머니즘이란 기표에 대한 인간의 태도다 이거죠. 기표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분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자연에서 문화로, 더 정확히는 자연과 문화 사이의 격차를 형식화하려고 했을 때 비슷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예, 진정한 휴머니즘은 자연에서, 짐승성에서 문화로 가는 것이죠. 그 짐승성에서 문화로 그냥 자연스럽게 갑니까? 그렇지 않죠. 기표가 중간에서 작동이 돼야만 짐승성에서 문화성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존재와 삶을 승화시키는 기표에 대한 주체의 지식과 믿음이 관건이다. 예.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존재와 삶을 승화시키는 기표에 대한 주체의 지식과 믿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존재와 삶, 그리고 대상. 그리고 대상. 대상을 승화시키는 기표에 대한 주체의 지식과 믿음, 태도, 주체의 태도, 지식과 믿음이 관건입니다. 인본주의의 가장자리에서 경주가 진행되는 이러한 분석의 격차, 한계의 이러한 태도에서 인본주의자라고 불릴 수 있는 역사의 전 기간에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이 락강이 보는 인본주의, 진정한 인본주의는 뭐냐? 자신의 존재와 삶, 그리고 주체적인 욕망, 그리고 대상을 승화시키는 기표에 대해서 주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떤 지식을 갖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본주의다. 그것을 락강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안티고네의 믿음과 그 믿음의 시도는 끔찍하지만 이것이 당시의 철학적 게임에 대한 명백한 암시입니다. 철학에 던지는 안티고네의 메시지가 뭐냐? 진정한 휴머니즘.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이미지. 다시 말하면 자기 주체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대상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향한 열정, 지식, 믿음, 그리고 액션이죠.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고 아름다운 이미지고 진정한 인본주의다 이거죠. 믿음과 기표에 대한 주체의 책임.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표에 대한 주체의 책임. 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간은 주체를 유지하는 그 기표, 주체의 삶을 유지하는 기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중심 기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인본주의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선에 대한 안티고네의 지식과 믿음, 책임,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안티고네, 선에 대한 안티고네의 태도, 지식, 확신, 행위,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체의 윤리죠. 또 내일 지적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